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상승 마감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두드러졌죠. 네, 맞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필두로 2차 전지, 소재와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반도체 소부장, 또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은 755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삼성전자를 향한 수급 공백이 느껴지면서 6만 정자 박스권에 갇혀있는 삼성전자. 과연 이번 주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전후로 외국인의 좀 유의미한 수급이 다시 좀 유입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속도는 더디지만 지수는 반등이라는 데서 위안을 좀 삼아야 되는 걸까요? 9월 4일 급락 이후 11거래일 만에 회복한 코스피 2600포인트. 9월 23일 월요일장 한마디, 6만 전자와 작은 바닥이란 꼬리표 달고 코스피 2600포인트 회복입니다. 지수는 상승이었지만 그 수급엔 여실히 공백이 느껴졌죠. 외국인은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8월 23일 이후 2거래일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을 순매도하고 있는 이유, 바로 삼성전자에서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외국인이 이날까지 삼성전자를 12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거든요. 이날도 삼성전자는 하락 마감하면서 6만 2천 원이란 박스권을 벗어날 염두도 내지 못했고, 예탁금은 51조 원 수준까지 내려오며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 거래대금도 아주 바짝 메마른 모습을 보였던 월요일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 이어서 바로 확인해보고 오시죠. 전일 우리 증시는 상승 마감했는데요. 일본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아시아 증시 대부분이 강보합권에서 숨고르기에 나섰고 코스피 지수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이날도 코스피 현물을 매도했습니다. 7천억 원가량 순매도했는데요. 한편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를 지지했습니다. 또 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260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삼성전자가 외국인 순매도에 하락하며 지수 상단 자체는 제한된 하루였는데요. 코스피 0.33% 올라 260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팔고 개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이 연출됐고요. 2차 전지 강세 코스피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바이오준의 개발 모멘텀도 작용한 점이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습니다. 코스닥은 0.91% 올라 7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그럼 한 발 더 들어가 시장을 움직인 섹터도 함께 짚어볼까요? 해운주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어제도 상승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중동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동남부항 파업 관련 주요 시한인 30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부각이 됐는데요.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STX 그린로지스는 24%, 흥하해운은 5%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2차 전지주들은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는데요. 특히 전고체 관련주들은 삼성전기가 초소형 전고체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는 점에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원주는 20%, 한농화성은 17% 빨간불 켜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냉각 시스템 즉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관련 시장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에 상승했는데요. 교보증권은 액침 냉각 시장 규모가 2023년 4억 달러에서 2031년 21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해당 분석 속에 한중 NCS는 6% 가까이, 유니셈은 4% 빨간불 켜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해운 쪽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는 상승이었지만 외국인의 수급 공백이 또 여실히 느껴졌던 월요일장. 자, 그럼 오늘은요, 숫자가 찍히는 쪽으로 우리 한번 시선을 다시 돌려볼까요? K과자 2024년 역대 최대 수출액이 기대된다. 제과 관련주 오늘 한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자 좋아하십니까? 사실 요즘은 워낙 트렌드가 질 좋고 신선한 건강한 음식 내지는 웰 에이징, 혈당 관리 같이 건강에 이로운 요소들에 집중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이야기가 사뭇 다른데요. 불닭볶음면에 환호하고 김밥에 열광하고 있는 전 세계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 트렌드 속 K과자의 수출액도 고공행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 이제 해외에서는 Do you know 김치보다는 Do you know 불닭이 더 잘 통하시는 거 아시죠?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음식 수출 1위는 라면, 2위는 김이기 때문입니다. 라면, 김 모두 작년 수출액 1조 클럽에 들어섰고 그에 반해 김치는 한 해 수출액이 2천억, 3천억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라면과 김 수출액이 김치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올해 1조 클럽 식품이 하나 더 추가될 전망입니다. 그 주인공 바로 K-스낵, 과자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과자류 수출액 4억
9,420만 달러로 우리 돈 6,60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5.4%나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거죠. 이 같은 수출 호조가 남은 하반기 잘 유지만 된다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역대 최대 기록을 새로 쓸 전망인데 타임라인을 우리 한번 길게 해서도 살펴볼까요? 연간 과자류 수출액입니다. 2018년에는요. 수출액이 4억 3,140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사이즈가 무려 5년 만에 1.5배로 급증을 합니다. 2023년 기준 6억 5,64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8,700억 원대를 기록을 하면서 사이즈가 1.5배나 급증을 한 거죠. 올해 들어서는 벌써 9월 둘째 주까지 약 7천억 원이 수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니 업계에서는 올 한 해 동틀어 과자 수출액 1조 원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올 초 서울 시리즈에 온 LA 다저스 선수들 기억나시나요? 방한전, 홈런볼, 뿌셔뿌셔, 떡볶이 맛 과자를 하나씩 먹어보는 챌린지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지금 조회수를 노리는 해외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한국 과자 먹기 챌린지는 단골 메뉴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 제과 기업들도 해외 마케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꼭 사가는 과자, 브랜드별로 3가지를 꼽아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오리온에서는 꼬북칩입니다. 사실 초코파이, 카스타드 같은 오랜 시간 사랑받은 장수 제품이 오리온 해외 매출을 견인하고는 있으나 올해부터 이 꼬북칩의 활약이 굉장합니다. 사실 국내에서도 꼬북칩은 등장과 동시에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이 있었는데 미국 파이브빌로우라는 곳이 있거든요. 10대들의 다이소 같은 곳이 있는데 향후 성장세가 가장 높은 유통 채널로 부르는 이곳에서 유일하게 K푸드 중 꼬북칩이 입점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여기에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꼬북칩을 한국어 맛있다를 그대로 옮겨서 맛있타라는 이름으로 출시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도 워낙 잘 팔려서 현지 법인은 1,000억 원을 투입해 제3공장 건립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질 수 없다. 롯데는요. 빼빼로를 내세웠습니다. MZ세대로 제대로 공략해보기 위해서 걸그룹 뉴진스를 글로벌 공식 앰베서더로 발탁을 했고 작년 11월 11일 뉴욕 타임스퀘어나 LA 한인타운 중심가에서는 그렇게 빼빼로 5개 광고를 선보였다고 하거든요. 이에 작년 빼빼로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해외에서 무려 80%나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동민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식품회사가 협력해 연매출 1조 원의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그 첫 대상으로 빼빼로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운 혜태에는 허니버터칩이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2014년,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등장과 동시에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허니버터칩. 이 혜태제과와 일본 가루비가 합작한 혜태 가루비에서 출시한 감자칩으로 전형적인 이 단짠이죠. 달고 짠맛을 한 번에 경험해 볼 수 있는 스낵입니다. 사실 이 허니버터 맛 감자칩은 미국 레이즈에도 있고 각국 제과업체들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의 허니버터에 더 열광하는 이유 바로 바프에서 나온 허니버터 아몬드 때문입니다. 이 만수르 왕자 탁자에 놓여 있는 것이 우연히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외국인들 한국 올 때 이거 명동이나 면세점에서 그렇게 쓸어 담고 있잖아요. 크라운 제과는 해외 현지 법인이나 공장은 없지만 조리퐁, 콘칩을 주력으로 해외 시장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관련주들은 그럼 이 같은 K스낵 열풍이 얼마나 화답을 해주고 있을까요?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온부터 체크해보죠. 국내 제과 시장 점유율 2위 업체입니다. 2023년 주가 고점 대비였던 14만 8천 원 대비해서는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전날엔 3% 넘게 오르며 9만 3,6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크라운 제과 볼까요? 국내 제과 시장 점유율 약 10%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제 장중 20% 넘게 급등을 하더니 상승폭 대부분 반납하면서 4.9% 상승에 그치며 거래 마쳤습니다. 혜태제과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주가가 윗꼬리를 어제 길게 달며 음봉으로 거래를 마쳐서 에너지가 다소 부족한 모습을 보여 2%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은 롯데웰푸드입니다. 합병 시너지가 가시화될 수 있을까요? 이 9월 중순부터 주가는 바닥을 잡고 반등 모드에 나서고 있는데 여전히 에너지는 부족합니다. 전날 주가는 1.5% 올랐고요. 시간의 거래에서도 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과자, 연간 수출액 사상 첫 1조 원 가능성이 뚜렷해진다. 제과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반등 여부, 우리는 좀 남은 하반기 지켜봄직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기업 재편 관련 공시가 여럿 있었는데요. 먼저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자회사 코오롱 글로텍의 자동차 소재 및 부품 사업부를 합병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부를 코오롱 글로텍으로부터 인적 분할한 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이를 흡수 합병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친환경 자동차 내장재 부분을 핵심 역량으로 키울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HLB 테라퓨틱스는 전자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 코아 인더스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분할을 통해 HLB 테라퓨틱스는 바이오 및 의약품 도소매 유통을 맡고 코아스 인더스는 전자부품 판매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인 TFE는 6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는 시가총액 대비 3.5% 수준이며 해당 소식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2.5% 올랐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공개합니다. 구체적인 편입 종목과 함께 편입 방식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어떤 종목이 지수에 편입될지 함께 주시해 보시죠.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당내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이슈인 만큼 시장에 시선이 쏠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고려하여는 경영권 분쟁 본격화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경영권 분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입장을 보일지까지도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 지속성 여부에 한번 주목을 해볼까요? 밤사이 테슬라가 주가 5% 가까이 급등하면서 주당 $250를 회복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3분기 인도량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들 양극재를 필두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오늘까지 좀 상승의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